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2쪽 단상교류회로의 전력과 역률에 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류는 배웠고 전력도 배웠고 그럼 또 역률이 또 무엇이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단상, 역률 이렇게 나오죠. 요것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류를 보면은 단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삼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쉽게 사용하는 가정용 220V 있어요. 그쵸? 콘센트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 요것이 우리가 단상이에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두 가닥.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상에 이렇게 하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단상. 이렇게 한 상에 두 선. 이렇게 220V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단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콘센트에 꽂아 쓰는 거. 그러면은 삼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이느냐? 비교적 큰 동력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큰 힘이 필요한 곳에는 삼상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장,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대형 실습 장비 가동할 때 이렇게 힘이 좀 크게 들어가는 곳에서는 삼상을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 1-67쪽에 그림을 보면은 발전소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이 개통도를 볼 수가 있어요. 발전소에서 그 다음에 각각의 변전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고압선으로 철탑을 지나요. 그 다음에 또다시 변전소에서 여기는 승합. 승합이라는 것은 전기를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변전소에서는 감압. 전기를 다시 내려요. 이 고압으로다가 전기를 보내는 이유는 그만큼 손실이 없다는 거거든요. 감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들어올 때, 공장에 들어올 때 너무 높은 전압이 오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는 감압을 해서 다시 우리의 빌딩이나 그 다음에 공장 그리고 일반 가정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근데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선에는 이렇게 전봇대에서 이렇게 두 가닥 들어오는 단상이 들어오고 공장에는 대부분 이제 삼상, 그렇죠? 빌딩에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삼상 이렇게 들어가게 된대요. 각각의 우리가 단계를 보면은 발전소에서 이렇게 승합 여기까지 이제 발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승합을 하면서 다음번 이렇게 고압선 통과하는 요 시점을 우리가 송전, 전기를 보낸다.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보낸다 해서 송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전압을 감압해서 각각의 곳으로 보내야 돼요. 그쵸?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내려 보낸다. 그래서 분배한다 해서 배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발전, 송전, 배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상이라고 우리가 교류에 대해서 가장 먼저 파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렸어요? 그죠? 사인 파형 이렇게 그렸어요. 사인 파형. 파형이 한 개 있는 거죠. 요것이 단상이에요. 단상. 그러면은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야 될까요?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파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파형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파형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것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1번 파형, 2번 파형, 3번 파형이 있어요. 1번, 2번, 3번 간에 뭐가 발생한다? 그렇지요. 위상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상차. 그런데 같은 크기와 같은 주파수를 갖고 이렇게 파형이 동시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단지 뭐만 발생한다?
위상만 발생한다예요. 근데 파형이 3개이기 때문에 쌤이 파형을 잘못 그린 것 같네요. 이상차가 잘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림을 1-68쪽의 그림 보면은 파형이 3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파형 1개가 발생하는데 이루어진 각도가 몇 도예요? 360도잖아요. 그래서 요 3개의 파형 각각 나누기해서 120도의 이상차를 갖는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왜 이렇게 발전을 하느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을 때 가운데 도체의 회전을 통하여 교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 도체를 이렇게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3개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서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도체, 2번 도체, 3번 도체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위상차가 이 도체의 간격 120도의 간격 위상차로다가 발생이 된다. 요것이 우리가 삼상이라고 한다예요.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노란색 여기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파형이 3개가 발생하는 것을 삼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우리가 삼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단상이에요. 그렇죠?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이제 공장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나가면은 삼상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현장을 아직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니까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상 전력을 통하여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 삼상이 한 번 더 나오니까 단상을 먼저 이해해야지 삼상을 알 수가 있어요. 삼상이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단상을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전력인데 첫 번째 피상 전력이 있고 두 번째 유효 전력이 있고 세 번째 무효 전력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이 세 가지가 나올까요? 우리는 전력 하나만 배우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직류 연결에서도 직류 연결에서 전력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죠? VI로 배웠죠. 그렇죠? P는 VI. 그렇죠? 와트 이렇게 배웠어요. 직류 전력. 그런데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위상차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직류에서는 전압이 이렇게 아이고 전압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직류가 아니라 우리가 교류해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설명이 자꾸 꼬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할게요. 교류 전력이 있는데 만약에 위상차가 없이 전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펜 색깔 바꿔서 전류가 이렇게 동위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같은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구한다면은 이 값을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P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L과 C의 값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V의 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I의 파형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P의 파형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형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높이는 똑같아야 되니까 변할 수가 있어요. 이 값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나온 개념이 요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에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우리 그 임피던스, 전체 임피던스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전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효전력은 유효한 거잖아요. 얼마만큼 실제로 사용을 했느냐, 얼마만큼 실제로 사용을 했느냐, 유효한 성분인 거고, 무효한 성분은 우리가 들어온 전기에서 얼만큼의 손실,
손실 전력이 발생했느냐, 요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전력인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피상 전력이죠. 또 우리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유효 전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방출되거나 중간에 사라지거나 하는 전력이 있어요. 요것이 무효 전력인 거예요. 요것의 비율을 낮춰야지 우리가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100%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소비 효율은 온 만큼 다 쓴다죠. 그렇죠? 손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전기가 전송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에서 외부의 간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나 콘덴서의 영향으로다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위상이 있을 때 아래 성분 리액턴스에 임피던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서의 성분에 의한 전력을 우리가 이쪽 밑변을 유효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X쪽은 무효 전력. 그 다음에 Z쪽은 피상 전력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 임피던스 대상으로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무효 전력이 왜 이쪽이냐면은 위상이 갖고 있을 때 요만큼의 있다는 거죠. 왜 요것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짐을 이동하는 것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짐을 이동을 하는데 V가 있어요. 근데 I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있어요. 얘를 끌어당겨요. 그러면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요. 그쵸? 이게 위상차가 없다인 거예요. 그쵸? 동의상인 거죠. 그런데 요것을 전압과 전류에 위상차가 있을 때 V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I가 30도만큼의 위상차를 가지고 끌어요. 그러면은 얘보다는 어떨까요? 얘보다는 유효 전력. 이 실질적인 힘이 얘보다는 조금 더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상차는 30도. 다음번에 또 보게 되면은 여기는 V. 이번에 각도는 60도예요. I. 그러면 얘보다 또 더 작은 힘으로 끌어당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위상차는 60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은 힘으로 이렇게 끌었을 때 위상이 커지면, 위상차가 커지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차가 클수록 위상차가 클수록 유효한 전력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코사인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코사인. 왜냐면은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은 1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값이에요. 그렇죠? 0일 때 가장 큰 값인 거예요. 0일 때 가장 큰 값이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이 코사인의 값으로 우리가 얼만큼의 이렇게 손실, 무효율이 발생하느냐, 요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을 사용하게 된다. 이 개념으로다. 그러니까 우리 피상전력의 이제 PA, 유효전력은 P, 무효전력은 PR이에요. 그래서 PA, 피상전력은 어떻게 거냐? 처음에 전압과 전류가 공급됐을 때 요것을 우리가 피상전력. 실질적으로 전원이 한전에서 공급되는 최초의 이렇게 공급 전력인 거죠. 전압과 전류를 그대로 곱했다 해서 볼트 암페어의 단위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효 전력은 이 안에서 얼만큼 사용하느냐 해서 VI에다가 유효, 이게 위상에 따라서 얼만큼의 유효하냐 해서 코사인 세타에 아까 코사인 함수로 했죠. 1부터 작아지는 값 0일 때 가장 크다.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이고 유효 전력은 단위가 와트로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효전력은 어떻게 나오냐? 무효전력은 V의 I의 코사인 말고 다시 커지는 거. 코사인의 반대. 뭐가 나온다? 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오겠죠.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단위는 바르라고 해요. 바르. 그래서 피상전력이 공급이 되면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유효전력, 이쪽이 무효전력, 이쪽이 피상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역률, 그렇죠? 역률. 역률이라고 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의 개념으로 우리 ZRX의 식을 우리가 계산을 했듯이 똑같이 피상전력, 그 다음에 유효전력, 그 다음에 무효전력의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게 될까요? 피상전력 PA는 어떻게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의 루트로다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삼각형 똑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피상전력 중에서 유효전력이 얼만큼 작용을 했느냐. 요 비율이 우리가 유효율이라고 해서 역률이라고 하죠. 역률. 그쵸? 역률은 유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률. 그래서 피상전력 중에서 유효전력의 비율이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피상분의 유효전력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세타의 기준으로 보니까 뭐가 나온다?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ZRX로 보다 보니까 또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Z분의 뭘로 구한다? Z분의 R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역률의 반대 사인 세타가 있어요. 얘는 뭘까요? 그죠? 얘는 무효율이라고 해요. 무효율. 얘가 유효니까 얘는 무효. 무효율은 피상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무효하냐. 그래서 피상분의 뭐가 돼요? 무효전력이 되죠. 그래서 사인의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 하니까 Z분의 X로다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각각의 식을 이제 잘 구해줘야 돼요. 유효전력분의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하니까 PA분의 P죠. 그쵸? PA분의 P예요. PA분의 P 또는 Z분의 R. 그죠? 코사인 세타 역률. 무효율은 피상전력이니까 PA분의 PR 또는 사인 세타 Z분의 X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어떤 것이 피상이고 어떤 것이 유효이고 어떤 것이 무효이냐 다시 한번 잘 보고 요 식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풍기에 220V를 인가하였더니 1A의 전류가 흘렀다. 이 선풍기에 사용된 탄상전동기의 역률이 70%라면 선풍기의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전압이 220, 전류가 1A예요. 역률이 70%예요. 70%. 그러면 얘가 100분율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가장 큰 값이 1이죠. 1. 그래서 얘를 소수점으로 나타내니까 얼마예요? 0.7이에요. 그렇죠? 0.7. 그런데 유효전력 P를 물어봤으니까 P는 어떻게 물어봐요? V 곱하기 I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221에 0.7 하니까 뭐가 나와요? 154의 와트. 유효전력이죠. 피상전력 PA는 전압 곱하기 전류 하니까 220 곱하기 1은 220. 단위는 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요런 문제들이 기능사 문제에서는 가장 단골 문제예요. 역률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을 묻는 문제가 있고 또 유효전력이 나왔을 때 이 회로에서 역률이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꾸로 된 문제들도 많이 물어보니까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상전력
그리고 유효전력, 그리고 무효전력 이렇게 식을 잘 기억을 해주고 요 삼각형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 역률은 뭐다? 코사인 세타 요거이다. 코사인 세타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습 과제를 통하여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